수노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7월 31일 독일 뮌헨 법원입니다. AI 음악 회사를 상대로 나온 세계 최초 판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아직 발매됩니다. 안 막혔습니다. 다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AI로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만들었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티 AI 마스터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1391번 마스터링이 돌아갔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걸 하나씩 반영하느라 지난 몇 달을 업데이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거의 못 올렸습니다. 기다려주신 크루원분들께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마스터링을 800번쯤 돌렸습니다. 제 곡도 하고 남의 곡도 하고요. 잘 나온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 듣고 고치고 다시 듣고요. 그 결과물을 오늘 처음 들려드립니다. 잠깐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정답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그 몇 달 사이에 AI 음악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판결이 나왔고 수노가 털렸고 한국 유통이 바뀌었고 차트 기준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쏟아지니까 확인 안 된 얘기도 같이 돌더라고요. 저도 그중 몇 개는 사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 12개를 골랐습니다. 제가 원문을 전부 찾아서 하나씩 판정하겠습니다. 판정은 4가지입니다. 사실, 절반만 사실, 과장이나 거짓, 그리고 확인 불가입니다. 확인 불가가 왜 있냐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나머지를 믿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노가 재판에서 졌으니까 이제 AI 음악은 못 낸다. 판결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7월 31일 독일 뮌헨 법원이고요.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 개마가 낸 소송입니다. 수노가 올해 6월에 기업가치 54억 달러를 인정받았는데 그 회사가 진 겁니다. 법원 판단은 3가지입니다. 곡이 수노 모델 안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들어있다. 결과물에서 원곡의 독창적인 부분이 다시 알아볼 수 있게 나온다. 그리고 이게 제일 셉니다. 모델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침해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일 난 것 같죠? 그런데 원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릅니다. 대상은 6곡입니다. 수노 독일 서비스 전체를 막은 게 아닙니다. 1심이고 확정도 아닙니다. 배상 액수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정은 과장입니다. 진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매가 막힌 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이 AI 음악은 창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얘기가 꽤 돌던데요. 판결문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법원이 따진 건 창작이냐가 아니라 침해했냐입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물었냐? 법원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아니라 피고가 책임진다. 수노는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이니까 이용자 책임이라고 맞섰는데 법원이 안 받아줬습니다. 수노가 모델을 운영했고 학습에 쓸 곡을 골랐으니 결과물도 모델이 결정한 거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책임을 이용자가 아니라 회사에 물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미국은 AI 학습을 허용했고 독일은 막았다. 정반대다. 이건 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똑같거든요. 결과물에 원곡이 다시 나타나느냐? 미국은 원고가 그걸 입증을 못해서 졌고 독일은 인정돼서 수노가 진 겁니다. 같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리고 독일 대법원 변론이 9월 3일입니다. 한 달 뒤에 최고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노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긁어다 학습했다. 7월 15일에 404 미디어라는 해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수노 내부 소스코드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해커 주장으로는 작년 11월에 수노 직원 컴퓨터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서 개발 계정을 털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 학습 소스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11만 3천 시간, 태그 붙은 유튜브 오디오가 15만 2천 시간, 유튜브 뮤직 클립은 200만 개가 넘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건 유출된 코드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수노가 확인해 준 게 아닙니다. 수노 입장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파일로 학습했다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긁었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불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같은 유출에서 확인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가 나갔습니다. 7월 20일에 확인된 것만 이메일 주소 5,528만 개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구매 내역, 카드 끝 4자리까지 포함됐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출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노는 공지도 개별 통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8월 6일이고요. 수노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디오 워터마킹하고 핑거프린팅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곡 안에 사람 귀에 안 들리는 표식을 심겠다는 겁니다. 그 곡이 다른 플랫폼에 올라가도
수노에서 만든 곡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요. 같이 발표된 게 3개 더 있습니다. 기존 아티스트 목소리나 스타일을 흉내내는 걸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했고요. 대량 유통을 막으려고 다운로드 정책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매치라는 회사의 실시간 저작권 탐지 서비스를 첫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마스터링하면 지워지나요? 수노 대표가 발표문에 직접 써놨습니다. 훼손에 강하게 설계했고 듣는 데는 영향이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워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우는 얘기는 안 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요. 표식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을 얻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멜론이 AI 음악을 금지한다. 이용 약관하고 운영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AI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플랫폼 심사 기준은 유통사와 맺은 계약서에 들어있어서 공개가 안 됩니다. 찾을 수 없다까지가 제가 확인한 전부입니다. 6번째입니다. 음저협이 AI 음악을 금지했다. 이건 아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쓰는 사이에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금지가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접수를 미뤄뒀던 겁니다. 그런데 7월 28일에 규정이 개정됐고 8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이 문서로 명문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작사, 작곡, 편곡에서 사람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등록이 됩니다. 프롬프트만 넣어서 AI가 전부 만든 곡은 제외되고 곡 전체가 아니라 해당 파트만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고 항목이랑 제재까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구분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음저협 신탁 등록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별개 제도입니다. 두 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7번째입니다. 디스트로키드가 한국을 배척한다. 제가 쓰는 게 디스트로키드인데 스토어 목록에 한국 서비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배척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한국은 플랫폼 회사가 유통사를 겸합니다. 멜론을 가진 카카오엔터가 유통 점유율이 39%가 넘습니다. 해외 유통사가 멜론에 들어가려면 경쟁자한테 부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유통사를 한 다리 거칩니다. 플로 하나는 멀린이라는 인디 연합을 통해 들어가긴 하는데 업로드 화면에 플로 체크박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임은 유통사 쪽에서 나왔습니다. 믹스테이프라고 YG 플러스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6월 30일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생성형 AI 음원 발매를 제한한다. 시행일이 8월 10일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막는 건 플랫폼이 아닙니다. 유통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하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7월 28일에 공지를 하나 더 올렸는데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공지는 이렇습니다. 앨범 내 일부 트랙만 AI 생성 음원인 경우에도 앨범 전체가 반려 처리됩니다. 7월 공지는 이렇습니다. AI로 제작되거나 일부 포함된 음원의 경우 내부 검수를 거쳐 발매 및 유통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르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6월엔 제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7월엔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제한된다고 못 박은 건 전면 제작된 음원 하나뿐이고 그것도 제한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 달 사이에 무조건 반려해서 검수 후 판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7월 28일이 무슨 날이었죠? 아까 6번째 검증에서 말씀드린 날입니다. 음저협이 규정을 개정한 날입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했으면 등록이 된다고 방향을 잡은 그날입니다. 인과관계는 제가 단정 못합니다. 회사가 이유를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같은 날짜에 두 문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신규 가입하고 멤버십 구독이 8월 1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립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8번째입니다. 편집 안 한 원본 파일은 삭제 대상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선가 보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번에 출처를 추적해봤습니다. 개인 블로그였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공개한 스팸 기준을 보면요. 대량 업로드, 중복곡, 검색어 낚시, 초단편 트랙 4가지 전부 어떻게 올렸는지에 관한 겁니다. 음질이나 마스터링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마스터링 도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마스터링하면 안 지워진다는 얘기를 제 입으로 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삭제랑은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AI 음악은 결국 다 지워진다. 디저가 내리는 건 2가지뿐입니다. 사기 스트리밍에 쓰인 곡, 그리고 6개월 넘게 아무도 안 들은 곡입니다. 그런데 디저 숫자에서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하루 9만 곡. 신규 업로드의 절반 이상이 완전 AI 생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는 건 전체 스트리밍의 1에서 3%고 그 재생 중에 최대 85%가 조작된 재생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건 절반인데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위험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묻히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IFPI가 차트 13개의 AI 기준을 적용한다. 7월 30일에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가 발표를 한 건 맞습니다. 소니, 유니버설, 워너 세 메이저가 하루 전에 내놓은 원칙을 IFPI가 받아서 자기 차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쓴 AI 서비스가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일 것, 스트리밍이나 차트 조작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든 곡일 것. 그런데 13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없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직접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IFPI가 직접 운영하는 차트에 바로 적용되고 앞으로 20개가 넘는 차트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게 뭐가 대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짚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번째입니다. AI 표시가 곧 의무화된다. 같은 흐름으로 라벨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AI로 생성한 곡과 AI 보조를 받은 곡을 나눠서 표시하자는 겁니다. AI Generated, AI Assisted. 그런데 원문의 자율 표시라고 돼 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관여한 AI 음악을 아예 다른 칸에 놓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자율이지만 칸이 나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사람이 만졌다고 해봐야 어차피 인정 안 된다. 이건 이미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겁니다. 디스트로키드 문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I를 도구로만 썼으면 AI 크레딧이 필요 없다. 예시로 든 게 피치 보정, 오토튠, 그리고 AI 보조 믹싱과 마스터링입니다. 유튜브 음악 파트너 정책은 더 명확합니다. 프로듀서가 AI 마스터링 소프트웨어로 최종 EQ와 컴프레서를 조정한 경우 이건 생성형 AI가 아니다로 분류해놨습니다. 스포티파이도 AI를 책임감 있게 쓰는 아티스트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들이 자기 문서에 써놓은 겁니다. 자, 12개 판정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흐름이 하나로 모입니다. 판결도, 유통사 정책도, 차트 기준도 업계가 묻는 질문이 같습니다. AI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만들었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 실전으로 바꾸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법적인 도구로 만드세요. 수노를 쓰신다면 구독 중에 생성한 곡만 유통하시고 생성 시점 영수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AI를 썼다는 건 표시하세요. 디스트로키드 AI 체크박스 같은 공시입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들었다는 흔적을 곡에 남기세요. 첫째, 둘째는 체크박스만 챙기시면 됩니다. 문제는 셋째죠. 편곡을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편곡이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때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이 믹싱과 마스터링입니다. 아까 12번째 검증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하루 9만 곡 얘기 기억나시죠? 안 묻히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잘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손, 그리고 잘 들리는 소리,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아보려고 만든 게 지난 몇 달의 결과물입니다. 아까 들려드린 두 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이 수노에서 나온 원본 그대로고 뒤에 것이 마스터링을 거친 겁니다. 안티 AI 마스터에 넣었고 8월 중순에 나갑니다. 엔진까지 손본 큰 업데이트입니다. 뭘 하는 거냐면 완성된 믹스 위에 뭘 얹는 게 아니라 곡을 보컬, 드럼, 베이스, 나머지 악기 넷으로 풀어서 밸런스를 다시 잡고 새로 마스터링합니다. 받으시는 건 스텝 4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마스터 파일입니다. 좌우가 넓어지고 위쪽이 트이면서 묻혀있던 악기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저역은 조금 물러납니다. 곡에 따라서는 기존 2 트랙 마스터링이 더 맞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리는 여러분 브라우저 안에서 되고 3, 4분짜리 곡이면 보통 2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자, 탐지 점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8번째 검증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마스터링하면 안 지워진다. 근거가 없습니다. 100% 탐지를 피하는 마스터링도 없습니다. 아까 수노 워터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스템 리마스터 자체도 탐지를 피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12번째 검증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가 뭐라고 했죠? 프로듀서가 AI 마스터링으로 최종 EQ와 컴프레서를 조정한 경우 이건 생성형 AI가 아니다. 디스트로키드는 AI 보조 마스터링에 크레딧조차 요구 안 합니다. 플랫폼들이 삭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진 것에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람으로서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편곡을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믹스를 하시려면 DAW부터 연주를 넣으시려면 악기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둘 다 몇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스터링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믹스가 끝난 결과물을 각 매체에서 잘 들리게 최적화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앞 단계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노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죠? 이미 믹스까지 끝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칸이 바로 마스터링입니다. 수노를 쓰시고 음악을 많이 모르셔도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지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원래 목적이 AI 음악 품질 최적화입니다. 탐지 점수를 내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점수가 같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99%가 나오던 곡이 14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 곡은 88에서 11, 지난 영상에서는 99에서 7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곡이 아닙니다. 같은 보컬, 같은 편곡, 마스터링만 바꾼 겁니다. 99에서 7이면 92포인트입니다. 점수를 더 내리는 법도 압니다. 실제로 극대화 프리셋을 만들어 넣어봤는데 음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점수가 덜 떨어지더라도 소리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손을 타는 마스터링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묻은 음악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손길을 사람이 넣는 방법 중에 이게 제일 간편한 건 틀림없습니다. antiaimaster.com입니다. 써보시고 부족한 부분 얘기해주시면 반영해서 더 좋게 고쳐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개를 판정했습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7개, 절반만 사실이 3, 확인 불가가 2이었습니다. 독일 판결은 1심입니다. 한 달 뒤에 독일 대법원이 비슷한 쟁점을 다룹니다. 한국은 8월 10일부터 유통 단계에서 검수가 들어가고 음저협은 8월 3일부터 조건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수노는 몇 주 안에 곡에 표식을 심습니다. 판결이든 유통사든 차트든 이제 다 같은 건 묻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만들었냐? 그래서 실전 답은 3가지였습니다. 합법적인 도구로 만들 것, 썼다고 표시할 것, 그리고 사람 손을 남길 것. 지금 진짜 위험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묻히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만드는 겁니다. AI로 시작해도 끝은 사람이 냅니다. 오늘은 7월 AI 음악 소식을 검증실에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